이게 사회공업화사회, 사회공업화사회에 대한 정리했는데, 자, 그 밑에 보면 2번에서 사회공업화사회의 특징이 있죠. 자, 그럼 지난 시간에 다 얘기했던 거예요. 자, 마지막 동그라미 5번 문제점만 이야기를 안 해줄 것 같아요. 자, 사회공업화사회를 다른 말로 정보화사회라고 부르는데, 정보화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계층 간, 세대 간 정보 격차가 심해져요. 자, 선생님 아버지만 하더라도 컴퓨터를 갖다 주셔도 쓸 줄을 몰라요. 배울 필요도 없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들 핸드폰으로 전화를 주고 받긴 하지만 문자를 보내주는 분은 거의 없잖아. 자, 그래서 세대 간 정보 격차가 심하다는 거, 그게 정보화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그리고 넘어갈게요. 자, 다시 한번 서비스 산업을 보면, 자, 동그라미 1번, 2번은 역시 다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넘어가면 되고, 3번 분류 한번 볼게요. 자, 분류는 내일 모레 보는 시험에서 아마 나올 거예요. 뭐 분류가 안 나오면 바로 뒷장에 있는 내용 분위기 하나 나올 건데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서비스 산업의 분류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서비스 산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누가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구별하고, 그 서비스를 누가 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나눠요. 누가 서비스를 제공하냐, 그 서비스를 누가 이용하느냐. 자, 그래서 제공하는 걸 봤더니 인간 부분이 서비스를 제공하더라. 택시 운전기사들 개인이 제공하는 거잖아요. 또는 사설 업체들, 사설용 경비업체 같은 것들, 그런 인간이 제공하는 게 있다면, 또는 자, 우리 지하철이라든지 또는 전력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 공공 부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자, 그래서 누가 제공을 하냐, 이거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 근데 얘는 EX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고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이렇게 딱만 하고 넘어가면 돼. 자, 중요한 건 여기에요. 시험에 나오면 얘가 나와요.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체에 따라서 역시 두 가지로 나뉜데 일단 이게 중요하다는 거. 자, 그래서 볼게요. 자, 설명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작년에 있던 프린트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붙여넣기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학습지 약간 고쳐야 돼요. 자, 밑에 보면은 소비자 서비스업하고 밑줄 그어져 있고 설명이 쭉 있을 거예요. 이 부분 설명을 내다 볼게요. 다음 밑에 한 줄 설명이 더 있고, 밑에는 생산자 서비스 쭉 나오고 설명 2가 있어요. 그다음 여기도 설명 2개가 더 있고. 자, 이 가운데 제목 이런 거 다 놔두고 A하고 B 부분만 바꿔주세요. 선생님이 붙여넣기를 잘못했어요. 네, 뒤에 부분 설명만 이거 앞에도 그대로 놔두고 밑에 줄도 그대로 놔두고 이 굵은 거 뒤에 붙어있는 설명만 위치가 바뀌어야 돼요. 선생님 좀 급하게 편집을 하다 보니까 문자가 못 골라낼 것 같아요. EX까지 다, 뒤에 부분 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내용이니까 들어주실 거. 자, 들어볼게요. 자, 이용하는 주체에 따라서 첫 번째 소비자 서비스라는 게 있고, 그 다음 생산자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만 듣고 보면 잘 구별하겠는데, 소비자 서비스는 선생님이나 여러분의 부모님 같은 개인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소비자 서비스업이라고 불러요. 자, 개인에서 생산자는 뭔가를 만들어내죠. 자, 그래서 기업이 이용하는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이 그 서비스를 이용하냐, 기업이 이용하냐, 이거에 따라서 성격이 많이 달라져요. 자, 그래서 소비자 서비스업의 대표적인 건 음식업 같은 것들, 그 다음 여행 가서 이용하는 숙박업 같은 것들, 자, 그 다음 우리 뭐 학원 다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대표적인 소비자 서비스업이에요. 개인이 이용하잖아. 일반 사람들이 이용하잖아요. 자, 얘의 특징을 봤더니, 자, 얘는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마라부에 사장님 집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런 섬 지역에도 이런 서비스업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혼자 살지 않는 한. 자, 그래서 얘는 전국에 골고루 퍼져 있어서 생산자 서비스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분산돼 있어요. 그래서 분산지향이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분산지향. 자, 그 다음 모든 서비스 몇 가지만 빼놓고는 대부분 소비자 서비스이기 때문에 얘는
업종이 굉장히 다양한 편이에요. 뭐 미장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 있는 대부분의 상점들, 옷가게를 비롯해서 모든 것들이 대부분 소비자 서비스업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다음 얘네들은 대부분 봤더니 노동력을 제공하는 셀프 서비스업인데 그 노동력이 어떤 노동이냐면 단순 노동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깎아주거나 음식점에서 서빙하거나 대부분 사람이 몸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부가가치가 적은 편이에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사실 뭐 소비자 서비스업 해가지고 되게 힘들죠. 부가가치 적단 말이에요. 자, 그에 비해서 생산자 서비스는 기업이 이용하는 건데, 자, 기업 볼게요. 뭐 조그만 기업 말고 대기업 생각하시면 돼요. 자, 대기업은 전국에 골고루 퍼져 있는 게 아니라 대도시, 그 가운데도 서울에서도 서울의 중심지에 주로 모여 있어요. 서울의 본사에.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서비스업도 대도시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소비자 서비스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직접 지향이에요. 대도시에 몰려있다는 거. 뭐 뻔한 말이니까. 자, 그래서 예를 봤더니 뭐 금융이라든지 또는 보험이라든지 또는 부동산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 은행 가서 좀 빌려오는데 은행에 예금하던데 복덕방 가서 집 알아보던데. 자, 뭐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예를 들면 금융은 무조건 생산할 거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지문이 나오면 그걸 이용하는 게 기업이냐 개인이냐를 잘 따져봐야 돼요. 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선생님이 나중에 만약에 회사를 차렸어요. 사장이야. 근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집 이사를 하려고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요. 자, 그건 내가 빌리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 서비스업에 들어가요. 똑같은 기능이지만. 근데 회사가 좀 어려워서 회사 운영 자금으로 돈을 빌려왔어요. 그건 기업 입장에서 빌리는 거기 때문에 생산자 서비스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중요한 거 누가 이용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죠. 지금 나오면 틀리기가 쉬워요. 자, 그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주로 무엇을 이용해서 돈을 버냐면 전문 지식을 이용해서 서비스업을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서비스업에 비해서 부가가치가 굉장히 큰 편이죠. 중요한 포인트예요. 중요한 포인트.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자, 얘는 글 먼저 쓰고 설명할게요. 생산자 서비스업이 발달할수록 이런 표현이 나와요. 기업의 효율성이 증가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왜 그런지 설명해 줄게요. 자, 과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성이라는 기업은 그 안에 광고 기획부가 따로 있었어요. 자기네가 만드는